철학자의 마지막 수업 0.12 팩셀의 우주에서 만난 삶과 죽음의 역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알려주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지침서입니다. 죽음이라는 시면 앞에 놓이게 되지요. 주루이는 향년 56세에 중국 런민대학교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지요. 뼈와 장기로 전이된 고통,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육체의 감옥이었습니다.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나는 지금 내 죽음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과 공포 대신에 그는 생의 마지막 10일 동안 가장 우아하고 날카로운 삶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이지요. 공포의 정체는 바로 무지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경고했지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참남, 주제넘은 오만이라 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지요. 아이가 귀신을 무서워하듯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해부학 다큐멘터리를 통해 인체의 정교한 질서를 깨닫게 되면 피와 살은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지식과 이성이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낼 때 죽음은 끔찍한 단절이 아닌 새로운 질문이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 첫 번째는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다입니다. 죽어가는 과정, 더 프로세스이죠. 생명체가 겪는 마지막 고통의 단계가 바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의 속성은 지지부진하고 육체의 통제 불능이지요. 죽어가는 과정의 감정은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대상일 겁니다.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은 정의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완벽한 종점을 말하지요. 죽음 그 자체의 속성은 해방이요, 치유요, 절대적 긍정입니다. 죽음 그 자체의 감정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비상이지요. 우리가 혼돈하는 두 가지를 분리하게 되면, 즉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 그 자체를 분리한다고 하면 죽음은 부정, 소멸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는 긍정, 치유가 되는 겁니다. 소라게와 윙슈트입니다. 소라게는 니로 명령하지만 고장난 기계처럼 말을 듣지 않는 몸인 겁니다. 살 가죽은 미켈란젤로의 치유의 심판 속 바로톨레모처럼 뼈에 매달린 무거운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윙슈트 플라잉은 육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고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자유를 말합니다. 육체의 구속이 심해질수록 정신은 더욱 투명해지고 평범한 일상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 두 번째는 시간의 폭력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시간은 달력의 시간과 사건의 시간이 있죠. 달력의 시간의 형태는 일직선으로 흐르는 비가역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달력의 시간의 결과는 소멸과 불안이지요. 시간이 줄어든다는 횡포일 겁니다. 달력의 시간의 주체는 바로 쫓기는 자이지요. 더 오래 살기 위한 안간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건의 시간, 이벤트 타임이라는 것 형태는 내 의식이 깨어있는 몰입의 순간이지요. 바로 파동인 겁니다. 사건의 시간의 결과는 확장과 영원입니다. 물리적 길이는 무의미한 거지요. 사건의 시간의 주체는 호모 루덴스입니다. 놀이하는 인간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10분은 2km를 달릴 시간이지만 내게 10분 늦게 없네. 건강한 사람 뜨는 거리에 내게 10분 늦는 건 의미가 없네. 여기서 시간이 정지해 있기 때문이지요. 악어의 눈은 바로 1인칭의 세계관의 둥기일 겁니다. 1인칭의 환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흐르는 직선의 시간이지요. 나는 먹이사슬의 정점이자 세계의 주인공이 납니다. 그런데 벼락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거대한 바다에서 악어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지요. 나는 그저 자연의 순환 속에 있는 고깃덩어리 한 식사에 불과한 거지요. 거대한 순환의 시작인 겁니다. 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의 밥이 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질서이지요. 우리는 쉴 새 없이 불어대는 바람일 뿐입니다. 사소한 찰나를 영혼으로 빚어내는 마법입니다. 창밖의 햇살, 물리적 시간은 멈췄지만 햇살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 생성되는 풍성한 시간이지요. 달콤한 멜론 한 조각,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고통 속에서 멜론 과즙에 깊이 몰입하며 길어 올린 생의 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로 2024년의 밤입니다. 병든 몸을 잊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선수들과 완벽히 동화된 호모 루덴스의 쾌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사건이 없는 삶은 텅 빈 것이고 단 하루를 살아도 몰입으로 채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 세 번째는 크기의 숭배를 뒤집는 겁니다. 장자의 질문이 있었죠. 두말리 장천을 나는 거대한 둥, 새만이 위대한가? 숲을 사이를 뛰노는 작은 메추라기의 소소한 일상 역시 주체적이고 완벽한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스레딩거의 질문, 물리학이 있죠. 왜 생명은 원자보다 이토록 거대할까? 생명이 크다는 것은 무질서, 즉 소음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포 핵에서 시작하는 극도로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요. 크다는 이유만으로 숭배해서는 해서도 안 되며 작다는 이유로 경멸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0.12 픽셀의 먼지가 우주를 완성하는 방식이지요. 이 먼지 한 점 속에 사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봐 줬기에 차갑고 적막한 우주는 비로소 반짝이며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1990년 보이저 1호 오르메우스가 지옥에서 뒤를 돌아보듯 렌즈가 타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린 겁니다. 더 미라클이라 함은 우리의 집, 사랑, 전쟁, 역사가 모두가 담긴 0.12 픽셀의 창백한 푸른 점, 이 거대한 허무 앞에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 네 번째는
타인의 욕망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내지한 끝없는 소모적 경쟁의 진짜 원인이지요. 나가 있으면 목표물이 있겠지요. 그 목표물이 장난감, 명품,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라는 거지요. 비극의 시작은 방 안의 수많은 장난감 중에 동생이 자동차를 탐내는 순간 오빠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단은 우리가 아등바등 쫓는 목표, 어쩌면 좋은 직장, 명품, 지위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타인의 욕망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 결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는 채 내면만 소모하는 끝없는 쳇바퀴로 산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능동적 티장과 빈 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체의 능동적인 티장이자 이타적인 자기 성장인 겁니다. 관계 재정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 다투는 대신에 타인을 위해 무대 뒤로 물러나 그를 빛나게 하는 여백이 되는 것이죠. 자녀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는 먼저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재미있는 영혼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익, 소화의 섬에서 벗어나 타인의 위한 대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떠난 뒤 열린 추모 독서회에서 사람들은 그를 위해 빈 의자 하나를 놓아 두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서가 끝날 무렵 한 줄기 햇살이 그 빈 의자를 조용히 비췄던 겁니다. 철학자의 마지막 통합입니다. 나의 죽음은 타인의 삶이 되고 타인의 삶은 나의 죽음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대륙이지요. 육체가 영혼으로 고통의 껍데기를 벗고 윙수트를 입는 자유일 겁니다. 달력의 시간에서 사건의 시간으로 나 중심의 시간을 깨고 현재 몰입하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욕망을 사랑으로, 타인의 욕망을 버리고 빈 의자로 물러나는 티장을 말합니다. 크기가 결국은 의미로 0.12 픽셀의 먼지지만 우주를 인식하는 위대함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연결고리의 기환인 겁니다.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침묵의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2024년 8월 1일 주루이는 56세의 나이로 생명유지장치를 떼고 미소와 함께 우아하게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엠페토클레스의 시에서 내세가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침묵의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요. 거창한 영웅이나 신이 아닌 그저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바다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작은 생명, 큰 물고기에게 먹히더라도 그것은 소멸이 아닌 숭고한 순환이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요. 나는 거기에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흘러다니고 눈송이가 되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며 햇빛이 되어 익어가는 곡식들을 비추고 있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잠시 인간이라는 형상을 입고 만난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난 자리에 무너져 내리는 대신에 그들이 남긴 지혜를 양분 삼아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건의 시간을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이자 애도일 겁니다.